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카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아들에게 설명하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계에서 거부 신호음이 울렸고 소년의 희망에 찬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여진은 당황함과 실망감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지며 카드를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멀리서 지켜보는 아라의 마음에는 익숙한 통증이 느껴졌다. 다시 생각할 것도 없이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채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라가 청구서를 집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진은 놀라움과 항의가 뒤섞인 눈으로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제발요. 아라가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미소를 지으며 주장했다. 그것을 이미의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그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반짝였다. 고마워요. 그녀는 감동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에런은 그녀를 안심시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산대로 걸어가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자신의 자금으로 청구서를 지불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여진이와 아이들에게는 큰 안도감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카운터로 돌아온 아라 자신의 걱정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부양하는 것 사이의 끊임없는 균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호학과에 대한 꿈이 훨씬 더 멀어진 것 같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라가 식당에서 느린 오후에 테이블을 닦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의 그는 권위 있는 분위기와 친절한 얼굴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카운터에 자리를 잡았고 아라는 평소처럼 쾌활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다. 메이플 스트리트 다이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요? 그녀는 그의 앞에 메뉴판을 놓으며 물었다. 커피 한 잔만 주세요. 남자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는 동안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번에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가족의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관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라는 그 관심에 조금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 남자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관심은 자극되었습니다. 그런 종류의 연민은 드물다. 그것은 나에게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는 자신을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유명한 지역 사업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경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아라가 간호사의 꿈, 재정적 어려움, 직업에 대한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경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와 그녀의 사심에 감동한 경수는 아라의 숨을 먹게 만드는 제안을 했다. 나는 당신의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는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다. 학비와 간호학교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상치 못한 은인이 되어준 낯선 사람의 친절함에 압도되어 그의 수표를 받는 아라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다른 사람에 대한 단순한 친절한 행동으로 촉발된 이 우연한 만남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에러의 길은 앞으로 갚아야 한다고 믿는 남자의 관대함과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그녀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정신에 힘입어 새로운 방향을 택했습니다. 우연히 들었지만 그녀는 거절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진은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움켜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사과와 굴욕이 섞인 표정으로 아라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 카드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라가 가볍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여진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해서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얻었다. 여진의 눈이 커졌다. 아니, 그렇게 하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즉시 항의했다.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거예요. 난 정말. 아라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가로막았다. 나한테 달렸어. 잠시 동안 여진은 완전히 당황한 채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녀는 논쟁을 벌이려는 듯 입술을 살짝 벌렸지만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천천히 그녀의 눈은 감사와 불신이 뒤섞인 깊고 무언의 무언가로 빛났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마침내 숨을 쉬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갚을게요. 약속해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가능할 때 미리 지불하세요. 그날 밤 여진과 아이들이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하고 아라는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카운터로 돌아왔습니다. $40 탭은 이미 부족한 예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팁통을 바라보며 그것이 비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행복에 관한 어떤 것이 한 푼이라도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가 가로등의 희미한 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익숙한 의심의 고통이 그녀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옳은 일을 한 걸까요? 그녀는 간신히 여유가 있을 때 관대하게 행동한 것을 후회할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여진의 고마운 눈빛, 아들의 웃음, 갚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떠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도울 만큼 충분했습니다. 다음날 밤 식당에서 에런은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진은 울산 시내 바로 외곽에 있는 작은 커피숍 리버사이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 요청에 그녀는 놀랐지만 호기심이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이제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갓 내린 커피의 따뜻함과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은 여진을 찾기 위해 방을 훑어보았고 그녀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어 그녀는 식당에서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이고 부담도 덜해 보였다. 하지만 아라의 관심을 끈 것은 여진뿐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단정한 옷을 입은 남자였다. 그는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도 조용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그의 시계는 햇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의 맞춤 블레이저는 그의 체격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말해주는 손쉬운 부의 종류였습니다. 아라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 맞은편 좌석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며 예리한 눈으로 평가했다.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녀의 성격을 가늠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알아, 윤석이에요. 아라는 그의 손을 잡고 세게 흔들었지만 자신이 이 상황에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윤석은 뭔가 확인이라도 한 듯 살짝 고개를 끄덕인 뒤 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손가락으로 커피잔 가장자리를 더듬다가 다시 에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실하고 감동적이며 거의 경건했습니다. 여진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고 털어놨다. 이해가 필요해서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낯선 사람을 위해 서슴없이 다가가는 사람, 줄 것이 별로 없을 때 주는 사람. 아라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해서가 아니라 이런 수준의 관심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것은커녕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목을 가다듬고 작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손대지 않은 커피를 휘젓며 중얼거렸다. 윤석의 시선이 곁눈질을 잡은 듯 살짝 날카로워졌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뭔가 날카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지내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식사비를 대줬다니 큰일이다. 아라는 감탄에 가까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여진을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사이 여진은 다시 한 번 더 부드러운 말을 내뱉었다. 아라, 당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지만 여진과 윤석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마음이 무장해제됐다. 마치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작은 아파트, 벗겨진 벽지, 겨울에도 거의 작동하지 않는 열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이교대 근무에 대해 말했고,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녀의 어머니에 대해, 그녀가 투쟁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아라가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꿈, 항상 간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수술실에서 자신이 아플 때 어머니를 돌봐주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을 돌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돈이 많이 들었고, 꿈을 꾸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여진의 눈은 감격으로 흐릿해졌다. 그러나 윤석은 손가락으로 커피잔의 도자기를 가볍게 두드리며 침묵을 지켰다. 사려 깊은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계산하고 말하기도 전에 결정을 내리는 듯한 시선의 무게를 아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커피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잔을 가볍게 내려놓은 뒤 흔들리지 않는 강렬함으로 그녀와 눈을 마주쳤다. 알아. 그는 차분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단지 여진의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이 일하는 메이플 스트리트 식당을 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라는 얼어붙었고 폐 안의 공기가 멈췄으며 그녀의 손가락은 커피잔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말을 들었나요? 상사의 상사 윤석 정호스피탈리티 그룹 회장.
충격이 얼굴에 확연히 드러났는지 여진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식당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바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인정했다. 먼저 이대로 아무 방해 없이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라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석은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여 두 사람 사이의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를 올려놓았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아라는 그것을 손에 넣기 전에 머뭇거렸다. 그녀의 손끝 아래 종이는 두껍고 매끄럽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펼쳤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5,000짜리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 또 다른 종이 한 장, 바로 정호스피탈리티 그룹이 후원하는 간호장학금 지원서였다. 그녀는 멍하니 말문이 막힌 채 윤석을 올려다보았다. 이게 뭔가요? 윤석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진정한 따뜻함이 있었다. 기회라고 그는 말했다. 아라의 목이 조여졌고 서류를 쥐고 있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이것은 당신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윤석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당신이 간호사가 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실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아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가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윤석 씨는 은은하면서도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아라는 억지로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침을 삼켰다. 무엇? 윤석은 살짝 뒤로 몸을 기울였다.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에런은 자신의 내면에서 뭔가가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깊고 원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생존만을 붙잡고 있던 그녀의 한 부분이 갑자기 뭔가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래, 가능성, 탈출구.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라는 떨리는 손에 하얀 봉투를 여전히 쥐고 있는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그 순간을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간호학사라는 단어는 그녀를 응시했다. 낯설지만 취하게 하는, 마치 다른 사람의 것, 꿈이 단지 헛된 환상이 아닌 누군가의 것 같다. 목이 마르고 맥박이 불안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윤석과 시선을 마주했다. 그의 표정은 그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미 화해한 것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여진은 커피잔에 손가락을 얹고 조용히 격려하며 그녀를 지켜봤지만 아라는 그 눈빛에서 그 감정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단지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믿음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운 쉼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왜? 윤석은 살짝 몸을 뒤로 젖힌 채 테이블 위로 손을 포개었다. 너에겐 기회가 있을 자격이 있으니까
알아.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가 말하는 방식에는 부인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고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줄 것이 별로 없을 때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아라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고 시야가 흐려졌다. 이전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고 투쟁 대신 잠재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세게 침을 삼키며 봉투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처럼 꽉 잡았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윤석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할 수 없는 게 정확히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살짝 떨리는 웃음을 내쉬었지만 거기엔 유머가 전혀 없었다. 모두 학교, 일의 균형, 실패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교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어쩌죠? 이 기회를 낭비하면 어쩌죠? 윤석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커피를 집어서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커피를 내려놓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똑똑하지도 항상 가장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말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감동시켰다. 당신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계속 전진했습니다. 인생이 당신을 이기려고 할 때에도 당신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수업을 몇 개 통과하고 조금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의 입술이 살짝 비틀렸다. 그보다 당신이 더 힘들어요. 아라는 가슴 속 뭔가가 조여오는 것, 뭔가 생생하고 연약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싶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악덕처럼 그녀의 갈비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여진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만졌다. 혼자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갇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상은 너무 크고 당신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믿을 차례입니다. 봉투를 잡은 아라의 손이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을 구하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믿으며 모든 것을 혼자서 짊어지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혼자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결심한 듯 한숨을 쉬더니 다시 한번 윤석의 시선과 마주했다. 이거 먹으면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에는 승인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좋아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숨을 내쉬며 마침내 주먹을 풀었다. 그녀의 의심의 무게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른 것, 끔찍하지만 실제적인 희망을 위한 자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몇 주는 움직임과 변화가 흐릿한 시기였고 아라가 믿지 못했던 현실이 이제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장학금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호스피탈리티 이사회와 인터뷰 과정을 거쳐 합격 통지서가 도착하자 숨도 쉬기 전에 5분 동안 그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간호학교 첫날은 초연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인 학생들로 가득 찬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들도 있었고, 그녀와 같은 다른 학생들도 있었고, 거의 포기할 뻔했던 꿈을 쫓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식당에서 커피를 붓고 테이블을 닦는 일을 했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습니다. 모든 교대조, 그녀가 서서 보낸 모든 시간은 더 이상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교과 과정은 잔인했고, 오랜 시간 공부하면 지칠 정도로 지쳤습니다. 어떤 밤에는 교대 근무와 강의 사이에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고, 모든 것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너무 세게 누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책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고, 잠이 부족하여 눈이 뜨거워진 채 전화를 받기 전에 손을 뻗었고, 전화를 걸기 전에 머뭇거렸습니다. 두 번째 벨이 울리자 여진이 대답했다. 알아.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반대쪽에서는 침묵이 흐르더니 꾸준하고 안심이 되는 숨이 뒤따랐습니다. 여진은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그럴 거예요. 아라는 눈을 감았다. 여진은 이제 돌아가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 라고 상기시켰다. 당신은 이것의 혼자가 아닙니다. 아라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의심이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년 후, 아라는 산뜻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고, 수유피는 그녀의 수술복 천에 반사되어 빛났습니다. 졸업식은 박수와 악수,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무대를 건너는 흐릿한 분위기였습니다. 군중을 훑어보던 그녀는 윤석의 옆에 앉아있는 여진을 발견했고, 두 사람은 군중 속을 헤치며 자랑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예식이 끝난 뒤 여진은 감동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당신이 해냈어요. 아라는 숨이 차서 압도되어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윤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터프한 사람입니다.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입술이 실룩거렸다. 당신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밀어붙였습니다. 일주일 후, 아라 씨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도 발걸음은 꾸준하게 울산종합병원 문을 통과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첫 공식 교대 근무. 그녀는 수술복에 부착된 신분증을 조정하고 심호흡을 한 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대기실에서 한 여성이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긴장하고 지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식당에서 아라가 여진에게서 본 것과 똑같은 표정이었다. 아라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는 안전해, 알았지? 그녀는 어머니에게로 돌아섰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저희가 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눈에 가득 차자, 아라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서 그녀가 베푼 친절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것을 앞으로 전달할 차례였다. 코스트는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애는 비즈니스 합병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개인 섬에서의 주말, 표면에 전혀 도달하지 못한 대화. 6개월 후 내가 프러포즈했을 때 다이아몬드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 순간은 소셜미디어에 사진이 찍혔고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전에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성장의 모습이고 열정적으로 꿈꾸는 부분이 유치하고 미성숙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계산된 파트너십은 나의 상승의 다음 논리적 단계였습니다. 서연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결코 마스터하지 못한 사회적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의 보완 자산처럼 함께 의미가 있었습니다. 야콥 만찬은 이번 시즌의 사교 행사로 설정되었습니다. 400명의 손님, 파리에서 날아온 유명 셰프, 내 첫 아파트보다 더 비싼 꽃꽂이. 그날 저녁 나는 펜트하우스에 서서 어렸을 때 어머니의 연봉보다 더 비싼 맞춤 턱시도를 손질했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단지 의미 없는 성취의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느낌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이 공허함은 아마도 정상적인 것일 것이라고 나는 추론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삶의 경고 신호가 아니라 단지 결혼 전 불안감일 뿐입니다. 내 운전기사가 켈러위에 차를 세우자 사진작가들이 레드카펫에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군사적 정밀함으로 막바지 세부사항을 감독하고 있었다. 나는 언론에 미소를 짓고 우리가 계획한 완벽한 밤에 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했고 운명이 완전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세심하게 구축한 세계는 내가 남겨둔 단 하나의 진실과 충돌하려던 참이었다. 켈러웨이의 그랜드 볼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천장에서 바닥까지 쏟아지는 흰 난초, 빛을 발하는 샴페인 분수 등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능가했다. 그녀는 디자이너 가운을 입고 군중 속을 떠다니며 숙련된 우아함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동 조종 장치로 방에서 일하고 기술 거물 및 정치인과 악수하고 재미없는 농담에 웃고 시장 동향과 다가오는 IPO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에 걸쳐 마스터한 공연이었습니다. 현재는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원의원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처음으로 그녀를 얼핏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프로필만 보았고 서버는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손님 사이를 효율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즉 우아하고 경제적인 몸짓이 내 관심을 끌었는데 내 주변의 부자연스러운 안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섰을 때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 같다. 유나. 그녀의 머리는 내가 기억하는 거칠게 따은 머리가 아닌 깔끔하게 따은 머리와 달랐지만 그 눈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붐비는 방을 가로질러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었고 갑자기 우리 사이의 신년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상원의원도 약혼자도 내 이름도 잊어버렸다. 3번의 심장박동 동안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좀 더 복잡한 것, 즉 아마도 고통이나 분노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의 전문 마스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자 그녀는 돌아서서 서비스 구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양해를 구하다 보니 내 잔에 담긴 샴페인이 근처 사교계 명사의 드레스 위로 튀었습니다.
나는 사과를 하기 위해 멈추지도 않았다. 그녀를 다시 찾으려고 방을 샅샅이 뒤지는 동안 내 가슴이 갈비뼈에 닿았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도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확률은 얼마나 되었나요? 수백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다른 여자와의 나의 미래를 알리는 바로 그 사건에서 그것은 마치 우주적인 농담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녀는 서연의 어머니와 친구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처음 충격을 받은 순간에 놓쳤던 세부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좀 더 차분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그 밑에는 여전히 틀림없는 윤화가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평범한 서버 유니폼을 입어도 그녀를 돋보이게 할 만큼 그녀의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해 주었다. 지호야, 자기야, 내가 사라졌어. 서연의 목소리가 나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 사이로 빠져나갔고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이 내 소매를 눌렀다. 해링턴 부부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내 시선을 따라 유나에게로 향했다. 괜찮나요? 알았어. 나는 그래도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다. 그냥 누군가를 알아봤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럼 어서 오세요. 정식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나를 방 중앙에 있는 우리 테이블 쪽으로 잡아당겼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나는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유나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돌아서 떠나기 전에 우리 사이에는 인식의 흐름, 공유된 역사의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누군가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가 테이블 사이를 이동할 때 내 눈은 방 건너편에 있는 그녀를 계속 찾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내 옆에 있는 손님에게 와인을 대접하려고 내 옆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나는 그녀의 향수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대학에서 썼던 향수와는 다르지만 은은한 자스민 향이 났습니다. 실제로 물잔을 짚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한때 내 영혼을 샅샅이 알고 있던 그 여자는 이제 내 약혼 만찬에 술을 대접하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주에는 뒤틀린 유머 감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번째 코스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중얼거리며 양해를 구했다. 그녀의 눈이 약간 가볍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만큼 나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왼쪽에 있는 벤처 자본가를 매혹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나는 목적을 갖고 무도장을 돌아다니며 나를 참여시키려는 손님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나가 조금 전에 사라진 서비스 도어의 시선을 고정했다. 주방은 흰 옷을 입은 직원들과 값비싼 도자기의 달그락거리는 소리로 통제된 혼란이었습니다. 나는 디저트 스테이션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할 때까지 바쁜 공간을 스캔하고 정리했습니다. 은색 접시에 초콜릿 트러플이 담겨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물속을 움직이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갔습니다. 입만이 내가 말하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 입에 있던 그녀의 이름은 낯설면서도 고통스러울 정도로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본당을 지나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입만이 부탁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가까이 다가갔다. 우리 잠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